지난주 12회 13회에서 계획적으로 수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인 이재식의 DNA를 강덕수 살해 도구에 묻혀놓은 정바름. 모든 수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수성 연쇄살인 사건에 관심을 갖는 오봉이와 홍주. 결국 셜록 홈즈 방송에서 수성 연쇄살인에 대해 의문을 품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수성 연쇄살인의 범인인 신상 형사의 장인인 김 씨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김 씨가 과연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될까요? 또한 정바름은 이제 데니얼이 말한 대로 연쇄살인마 프레데터를 잡는 정의의 프레데터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살인 욕구를 그렇게 해소하고 나니 개운한 느낌까지 들었다는 정바름. 이번에도 역시 이재식을 살해하기 위해 출소날까지 기다렸는데요. 때마침 이재식의 출소날이 되고 재식을 유인한 정바름. 그를 죽이려는 순간 그곳에 고무치가 찾아옵니다. 같은 시각 강덕수 살해 사건 근처 자전거에서 발견한 초소형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된 오봉이. 범인의 얼굴이 바름임을 확인합니다. 충격을 받은 오봉. 자신을 위해 바름이 저지른 일이라 생각하고 눈 감아줄까요? 아니면 이 진실을 밝히게 될까요? 또한 이재식을 살해하기 위해 준비해온 바름은 고무치에게 들키고 만 것일까요? 광칠삼의 14회 예고 뇌피셜 시작하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들키지 않은 모습의 바름이 보이는데요. 지난 강덕수 살해와는 다르게 개운하지 않는 바름. 진짜 범인이 이재식이 맞을 텐데 왜 개운하지 않는 걸까요?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한편 신상 형사는 자신의 약혼녀와 함께 숲길로 걸어 들어가는데요. 저 장소는 지난번 바름이 찾아갔던 한서준의 연구소와 비슷해 보이는 건 그저 느낌 탓이겠죠? 신상 형사 역시 뱃속에 있을 당시 데니얼에게 사이코패스 유전자 검사를 한 아이였습니다. 모두가 쉬쉬하며 자라왔겠죠?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와 10년 만에 갖게 된 아이인지라 더욱 지키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약혼녀를 유인해 신상 형사는 과연 어디로 데려간 걸까요? 설마 우리가 생각한 실험체로 유인한 건 아니겠죠? 아니면 혹시 신상 형사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앞두고 있는 시점 자신의 약혼녀 아버지가 살인범이라는 것을 전 국민 앞에서 들키게 된 신상은 화가 난 걸까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창피함을 참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나오게 되진 않았을까 걱정되네요. 또한 고무치와 정바름은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났는데요. 특히나 고무치는 바름을 많이 아끼는 듯 보입니다. 자신의 형처럼 바름에게 좋은 형이 되어주고 싶다는 고무치. 저런 이야기만 하면 불길한 느낌이 마구 드는데요. 모든 드라마에서 의형제 맺으면 배신이 따르는 건 국룰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신이 죽인 고양이 4마리에 대해 동네 정육점 아저씨에게 들키게 된 바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다 지나가는데요. 설마 바름이 자신의 정체를 들킬까봐 동네 선량한 시민까지 건들진 않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점이 많아 들키는 걸까요? 정말 심장이 쫄깃해 죽겠습니다. 조마조마하다고요. 그리고 바름이 상자 속 무언가를 찾기 위해 모두 꺼내는 순간 봉이 할머니의 브로치로 추정되는 물건이 나왔는데요. 과거 성유한의 범죄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바름의 범행이고 블랙아웃으로 모두 잊고 있던 걸까요? 그렇다면 고무치와 바름은 결국 파국이겠네요. 고무치가 바름의 범행을 알게 되며 고민하지만 정의를 위해 바름을 결국 체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바름이 강덕수를 살해한 걸 알게 된 오봉은 바름을 찾아가는데요. 바름에게 사실을 말하면 혹시 봉이가 위험해지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물론 봉이를 많이 아끼는 바름이기에 자제력이 발동하긴 하겠지만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번 주 14회부터 반전이 휘몰아칠 예정이라는 드라마 마우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드라마 마우스 이번 주는 어떤 떡밥을 회수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광칠삼의 뇌피셜은 그저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